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이 좀 되게 독특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잠재의식의 힘이란 유명한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큰 빙하가 있으면 위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거를 아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의식보다 훨씬 더 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루에 한 행동들이 뇌 기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90% 이상이 잠재의식에 의한 결정이고 10% 정도가 10% 미만이 현재의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그 현대인들이 휴대폰이나 SNS 중독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허전하거나 외롭거나 뭐 심심하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무의식적으로 내 폰을 만졌다, SNS 로그인을 했다, 뭐 글을 남겼다, 나도 모르게 댓글을 썼다, 뭐 그런 무의식에 의한 그런 행동들이 바로 잠재의식에 의한, 즉 습관적인 행동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의식, 잠재의식에 의한 행동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에 끌려서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있고,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게 바로 잠재의식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런 의식의 90% 이상인 우리 인간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기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나 어떤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큰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독서 모임이나 또 여러 마음 공부하는 그런 책들, 위대한 그런 영성책이나 자기계발, 성역자분들이 써주신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처음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 마음 공부 뭐 그런 뭐 지겨운 주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시더라도, 사실 잠재의식, 무의식,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것을 어느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자책하고 후회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죠? 그런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시나요? 네, 여러분, 꼭 내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내가 자책을 많이 하시나요? 자기 사랑을 많이 하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해서 우리 같이 쭉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는 뭐 나는 일부러 학원을 해서 일부러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나는 뭐 매사에 감사해, 그런 좋은 학원들을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의식적인 노력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무의식적으로 자책을 하시나요? 자기 사랑을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관련되어서 완전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집중을 하시나요? 아니면 과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걱정으로 주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만약에 지금 나는 부정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불평, 불만, 자책, 원망, 그리고 생각 또한 과거에 많이, 그리고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사실은 정말 쉽진 않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나의 무의식적인 것들을 바꿔서 나도 모르게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잘 풀리겠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진리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그런 여러 톨레님이나 뭐 디피초프라님, 여러 그런 위대하신 성직자분들의 책에서 많이 봤듯이 명상, 생각을 비우는 명상,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의 현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화하는 거 있죠. 뭐 호포노포노가 사실 가장 유명한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건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바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난 바로 당장 시작해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정화, 명상, 현존, 화건.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뭐 시각화나 명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거부감이나 좀 그런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고, 정화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호포노포노를 하시면서 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네 마디 말을 계속 반복함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는 나의 안에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건, 어퍼메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장 쉽고 좀 즐겁고 일상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학원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여러분은 어떤 학원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네, 이게 사실 실시간이면 네, 몇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좀 들어볼 수도 있고 의견이나 그런 학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어떤 학원을 어떤 기준을 고르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네, 어쨌든 실시간은 또 훗날 기약을 하기로 하고 학원은 그 자기 암시잖아요. 자기 암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없어야 된대요. 그죠? 거부감과 저항감이 없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자기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 비결을 이 자기 암시 학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나는 오늘도 큰 행운을 받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두 마디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항상 학원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큰 행운을 받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두 마디의 문장에 빌 게이츠는 자신이 어떤 저항감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을 만드실 때 내가 문장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거 좀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정말 부족한 것 같다.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그럼 그거는 과감하게 제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운이 좋다. 그런 문장은 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감이 좀 적은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 뭐 그런 학원도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계기에 따라서 그런 문장 또한 물론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끼시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빌딩 100채를 보유한 부자다. 나는 뭐 월 수입이 1억이다. 뭐 그렇게 너무 무리한 어떤 문장들로 나는 백만장자이다. 뭐 그렇게 하시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한번 이렇게 학원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뭔가 계속 마음이 걸리실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계속 한다고 되겠어?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가 믿을 수 있는 학원을 시작함으로써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느껴지면 정말 마음이 일단 편안해졌어요. 정말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시면 또 좀 더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의 학원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는 나의 내면을 믿고 따른다. 나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종류의 학원들을 정해놓고 틈틈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말을 한다고 바뀌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학원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조셉 머피 박사님의 뭐 잠재의식의 힘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책 구조도 설명해 드리자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하고 다음에 또 책 소개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많은 책들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르침들, 깨달음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몇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늘 매순간 현존하고 매순간 깨어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순간 늘 여기 일상을 살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죠. 여기 지구의 현상계를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역할들과 함께 하면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다는 것이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에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온전하게 허용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이고 그런 어떤 공통된 진리들 중에 하나 가장 감사했던 큰 감동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르는 것. 우리가 그런 내가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는 결국 참나의 소리고 참나의 소리는 결국 우리의 안에 참나는 신성이잖아요. 신성.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잖아요. 명상 뭐 매니아셨던 스티브 잡스 그분도 정말 그런 명상에 대한 열정이 강하셨는데 그런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 내 안에 있는 신성, 참나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따르고 그런 참나와 연결되기 위함인데 그게 결국 일상에서는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르는 거라고 합니다. 네. 내가 딱 그 신나이에서 나오죠. 그 거지 할머니를 돕고 싶은데 도와라는 나의 그 첫 번째 가슴의 말을 바로 실천에 옮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돕지 못한 그런 나의 어떤 초라함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체를 해버리면 그런 어떤 마음의 소리, 가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체해버리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또 결국은 그런 어떤 내 행동이 주는 내 체험이 주는 깨달음은 또 결국 한번 날아가 버리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책이나 여러 정말 영성의 큰 깨달음, 영성적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좀 재밌고 쉽고 유쾌한 책들도 좀 같은 깨달음을 주지만 이렇게 쉽게 재밌게 접근한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 작가님들이 쓰신 책들. 그래서 그런 책들부터 보셔도 좋고 주변에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이 지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식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저의 희망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